주사파의 역사인식 뭐 이런 걸 봅니다. 그리고 제가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소개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많이들 잘 아실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주장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사파의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전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전사가 주사파랑 어떤 관련이 있는가가 제 첫 번째 주제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그 주사파 공부를 하면서 해전사를 조금만 바꿔놓으면 이건 주사파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영희 선생, 리영희 뭐 이런 분들의 글들을 가만히 보면 리영희가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베트남에 대해서 하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80년대 초반 광주사태 직후 북한에 대한 관심으로 바꿔놓으면 그냥 살짝만 바꿔놓으면 그게 그냥 바로 주사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주사파랑 해전사를 어떻게 연관시킬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해전사는 일종의 문화 역사 운동이고 그 문화 역사 운동을 뿌리로 해서 정치 운동으로 했던 게 주사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그러면 조금 더 보완 설명하자면 해전사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피가 끓었고 그 다음에 정치운동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 전 세대는 뭐라고 주장했냐? 저희 아버지가 1917년생이세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쭉 얘기를 하다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라면 대한민국은 유엔이 세웠다. 그리고 미군이 세웠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70년대까지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거야. 이렇게 됐죠. 근데 그러면 대한민국이 친일파가 세웠으면 북한은 누가 세웠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북한은 김일성, 그러니까 항일 독립군이 세운 거야. 그리고 항일 독립군의 일원 중에 김일성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항일 독립군이 세운 나라가 전 한반도를 통일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저는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주사파는 해전사 7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던 일련의 역사 운동, 문화 운동의 어떤 토대 위에서 주사파라는 정치 운동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가끔가다 주사파의 관점에서 보면 이영희 선생은 80% 주사파다. 근데 어느 순간 주사파나 운동권이 과거 얘기를 정직하게 잘 안 하면서 이영희의 주사파적 성격을 다 빼는 거죠. 다 침묵하죠. 아까 누구죠? 홍지표 선배가 얘기했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한민전인데요. 한민전이 어느 정도로 확장돼 있었냐면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한민전 방송 녹취록을 저도 받고 사람들도 받고 그걸 갖고 토론을 했었어요. 근데 한민전에 대해서 신동아에 한번 제가 기고를 했더니 친구들이 전화 왔더라고. 너 다른 거는 다 얘기해도 좋은데 그거 얘기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민전을 왜 그렇게 집단적으로 감추려고 했냐면 민주화 운동인데 한민전을 얘기하는 순간 그 한국 학생운동의 친북적 기원을 숨길 수 없잖아요. 한민전을 너 봤어? 그거 갖고 운동했어? 이러면은 학생운동이 알고 봤더니 친북적인 어떤 뿌리와 기원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은 집중적으로 배제했습니다. 이렇게 숨기면서 사라져버렸죠. 제가 이러다가 난리 나니까. 그게 이제 해전사, 그러면서 그런 어떤 역사적 침묵 작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전사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련 사회주의권이 몰락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 몰락하면서 주사파가 하나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제가 그때 좀 활동을 했는데 왜냐하면 소련 사회주의권이 몰락했는데 소련 PD 계열은 사회주의권이 몰락해서 이제 대부분 운동을 이탈했는데 저희는 그건 어디까지나 소련 얘기고 우리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있다라는 얘기가 실제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어떤 부정적인 요소보다 대학 사회 내에 87년 6월항 등의 결과 상당히 합법 공간이 열렸기 때문에 그 합법 공간을 타고 전대협 출범식 조국 통일 운동을 하는데 88년부터 97년까지 한 수만 명이 모입니다. 매년 수만 명이 모여서
그걸 하는데 이게 지금의 40대죠. 제가 볼 때 지금의 40대의 비정상적인 여론 지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수만 명이 모였던 전대협 반청년 출범식과 그 다음에 전교조 세대의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0년대에 보면 또 하나 이제 지금 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계화 담론이 역동적으로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김호중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이병철이 쓴 그 도쿄선언,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는 도쿄선언을 했지, 한비아 씨가 쓴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런 역동적인 세계화 담론이 있었는데, 주체사상이 상당무를 먹으면서 이제 좀 편협한 민족주의가 어떤 40대, 50대를 장악하죠. 거기에는 이제 국제화 담론이 없죠. 또 하나 이제 기억할 거는 90년대에는 이제 미국이 반미를 뿌리로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90년대에 반미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분위기가. 왜냐하면 미국이 나쁜 짓을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반미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과학기술이나 성장과 국제화에 대한 반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 대안학교, 그 다음에 무슨 아나키 운동, 환경 운동, 이런 거, 탈원전 이런 것들이 개방, 그 다음에 국제주의를 반대하면서 쭉 90년대 잉태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00년도가 되면, 그러니까 반미 운동이 새로운 동력을 받는데요. 하나가 이제 미국의 이라크 침략 때문에 어쨌든 미국이 제국주의처럼 보이니까 반미 운동이 다시 동력을 갖고, 그 다음에 IMF 가트 체제가 아니라 WTO 체제로 도입하면서 2000년대 정치 운동이 벌어집니다. 정치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반미, 반전 뭐 이런 거고, 반개방 운동 이런 거였는데 이게 대부분 실패합니다. 제가 2006년에 한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 팀장이었는데요. 이때 운동 전체, 그러니까 NL과 PN이 통틀어서 한미 FTA 반대 운동을 하는데, 그 기저에 있었던 게 반서방이에요. 반서방. 개방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발전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가 또 하나 비슷한 게 차베스. 예. 그러니까 차베스하고 한미 FTA 반대 운동은 2006년도에 굉장히 큰 어떤 동력을 가지고 운동이 벌어졌는데, 2010년도가 되면 이게 정세가 뒷받침돼 주질 않아요. 한미 FTA를 기껏 했더니, 한미 FTA를 해서 한국이 이익을 본다거나, 광우병 쇠고기인들을 했더니 광우병 쇠고기가 뭐 문제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2000년대 10년도가 되면 운동권이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습니다. 이때 제가 볼 때 나온 게 뭐냐면은 다시 역사를 동원하는 거죠. 자, 2차 역사운동이 벌어졌는데 85년부터 95년까지가 전 1차 역사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전사가 핵심이고요. 2차 역사운동 2010년대, 이건 문재인이 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역사운동의 뿌리는 뭐냐, 핵심은 반일이죠. 그리고 이걸 상징하는 게 토착 왜구죠. 그리고 이 토착 왜구를 뿌리는 대한민국은 유엔이 세웠다, 미군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70년대까지의 역사인식이라면, 75년부터 85년까지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웠다.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85년부터 일련의 정치운동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그 세대가 그대로 그냥 나이를 먹은 겁니다. 계속 연관되는 인식인데, 사실은 주사파라는 건 지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사파를 정치운동으로 보면,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북한을 충성하는 자라고 정의한다면 제 주변에 주사파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걔네들은 정말 덜 떨어진 애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정의하면 주사파는 없는데, 주사파의 망령은 있습니다. 망령은 굉장히 강력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인데, 80년대 중후반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웠다, 이게 주사파의 아류인데, 그 아류를 대중적인 정치운동이 소진되니까, 문재인이 할 게 없으니까, 문재인 정치세력이 할 게 없으니까 다시 역사를 끌어들였는데, 그 역사가 점점 좀 산으로 가잖아요. 토착 왜구 그렇고 뭐 이러면서 2010년대 우려먹은 거죠. 근데 그 뿌리가 사실은 주사파에 있죠. 첫째는
그 첫 번째는 이거를 주도했던 세력이 사실은 주사파 정치운동, 역사운동을 감화를 받은 사람이죠. 신영복 존경한다고 그냥 그러는데요, 대통령이 앉아서. 두 번째는 그 세대가 지금 뭐 40, 50대의 정치 성향은 굉장히 좀 튀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두 개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전대협 한총련 그 대중운동하고 그다음에 전교조의 영향을 받으면서 80년대 중후반에 가졌던 역사인식을 지금도 갖고 있다. 이런 게 제 주장이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저는 마치겠는데, 종로 2가 가보면 전봉준 동상 보이시나요? 저는 전봉준 동상 볼 때마다 사실은 저도 역사과 나왔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주로 누구를 많이 배웠냐면 흥사단 안창호, 그 다음에 갑신정변, 김옥균 이런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주사파 역사의식이 쫙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아이들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맨날 뭐 전봉준 얘기하고 뭐 농민 얘기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어떤 글로벌에 민감했던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20년대 굉장히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그런 있는 것들이 성장하죠. 그리고 이게 황당무계한 게 2013년 시진핑이 들어섰고 2013년 아베가 들어섰고 2013년 김정은이 들어섰고 2016년 문재인이 들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이 토착 왜구하면서 이런 비정상적인 역사운동을 할 아무런 이유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관념의 판타지고, 그러니까 이 정치 문제를, 역사 문제를 정치화해서 국내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그 어떤 관념적인 정치 행각이지, 그리고 그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저 옛날에 70년대, 80년대의 역사운동, 정치운동이 계승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